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기구한 면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 때문에 고생했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상처로 마음고생도 심했죠. 하지만 그래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경기도 수원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농사일과 허드렛일로 생계를 꾸려가셨죠. 남동생 태호와 단둘이 어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탓에 일찍부터 어른스러워져야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외에도 집안일을 거들었고 틈틈이 동네 어른들 심부름도 다녔죠. 용돈 욕심에서라기보단 어머니 짐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죠. 지병이 악화되신 걸 봤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진호야, 가난은 죄가 아니다. 중요한 건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거란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초라했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전 어머니 품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할 가장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무작정 상경한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호적상으론 16,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시골 소년에 불과했죠. 하지만 막막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정직하게 살면서 열심히만 하면 되겠거니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중졸 학력에다가 경력도 없는 데다 나이마저 어리니 취직이 되겠어요. 며칠을 굶주린 채 돌아다니며 한 다방 주인의 도움으로 겨우 잡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허드렛 일이었지만 당시엔 천직만큼 소중했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물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며 잔심부름을 하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일했어요. 그게 어머니와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문제는 제 건강이었습니다. 무리한 탓인지 어느 날부터 기침이 멈추질 않더군요. 병원에 가보니 폐결핵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설마 나도 아버지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라는 두려움에 빠졌죠.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악착같이 병마와 싸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려 노력했고 숨쉬기 운동도 꾸준히 했죠. 그렇게 6개월간 사투를 벌인 끝에 기적처럼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컸던 게 아닌가 싶네요. 병에서 회복된 후 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손님들도 점차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저 친구 쓴다며 사장님께 칭찬도 자주 하셨어요. 그때의 그 인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1년 남짓 지나자 한 단골 손님의 추천으로 전자제품 판매점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처음엔 생소한 용어들과 전문 지식들 때문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휴일에도 매뉴얼과 전문 서적을 파고들며 독학했죠. 영업 스킬도 선배들의 노하우를 흡수하며 갈고 닦았고요. 그렇게 1년 남짓 저는 매장의 에이스 판매사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고객들에게 필요한 걸 정확히 캐치하는 눈썰미와 친절한 응대로 단골도 많이 늘었죠. 무엇보다 판매왕에 오르면서 자신감도 얻게 되었어요. 그 무렵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사업을 해볼까? 라는 거였죠. 남의 밑에서 평생 살 순 없다는 마음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업종은 고민 끝에 전자제품 유통업으로 정했습니다. 판매 경력과 인맥을 살리기에 제격이라고 판단했거든요. JH전자라는 작은 유통업체를 열고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반지하 건물을 얻어 꾸몄고 직원은 저 혼자였죠. 처음엔 고배를 많이 마셨어요. 자본금도 적었고 영업망도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품질 관리도 어려웠고요. 한 번은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손해배상의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이 컸죠. 그때 깨달았어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과 신뢰구나 하고요. 거래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약속하고요. 다행히 진심이 전해졌는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쓴맛을 본 뒤로 사업 전략에 변화를 줬습니다. 삼포세 대수입 제조 유통로 거듭난 거죠. 중국 현지에서 직접 물건을 매입해 국내로 수입하는 한편 자체 생산 공장도 차렸습니다. 제품의 원가를 낮추면서 품질은 더욱 높일 수 있었어요. 유통 과정의 혁신은 덤이었고요.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JH전자는 업계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매출액이 1000배 넘게 폭증했고 직원 수도 1000명에 육박했으니까요. 저도 어느덧 전자제품 유통의 여우 박진호로 불리고 있었죠. 늘 제 곁에는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준 거래처 사장님들, 밤낮으로 함께 고군분투한 직원들 말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루는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박진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같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한 말이었는데 그 후배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이제 JH전자는 JH글로벌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초심만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정직, 상생의 가치 말이에요. 요즘도 강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 사업가들의 롤모델로 불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살고 죽는 건 스스로에게 달려 있어요. 어려운 환경일수록 긍정적 마인드와 불굴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후배 사업가는 물론 꿈을 좇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싶어요. 진호의 레시피로 성공했듯 여러분도 그 레시피로 꿈을 이뤄나가길 기원합니다. 저 박진호가 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0여 년 전, 그 어린 시골 소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함께 걸어준 고마운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가난과 역경도 시련과 고난도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든 잠재력을 깨우는 일, 그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꼭 전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멋진 전환점이 찾아오길 기원하며 박진호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주 찾아와 주시고 응원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